4대 벽. 연암 박지원 선생은 근세의 대문호로 또는 당시에 있어 진보적인 실학파의 한 사람으로 담헌 홍대용, 조정 박제가와 함께 문명이 조선과 중국에 자자했으니 그의 중국 기행인 열하일기는 더욱이 문장의 백미인 것이다. 내 일찍이 약관 때 열하일기의 첫머리를 읽고 얼을 잃은 듯 연암에게 흠뻑 취했다가 다시 그 전제를 읽고 난 뒤엔 또한 망연히 스스로 나를 잃은 듯 마음 괴로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잠자코 책을 덮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장강대하 같은 그 문장에 홀린 나는 또다시 열하일기를 손에 들지 않고는 못 베겼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내 마음 한구석엔 의연히 연암 대문호에 대하여 석연치 못한 바 있다. 만일 연암이 살아 계시다면 한번 대담이라도 해볼 만한 노릇이지만 연암은 이미 나와 더불어 세대를 달리한 지 오래다. 이 우울한 심정을 글로나 헤쳐버릴까 한다. 내가 약관 때 얼을 잃은 듯 연암에게 심취했다는 구절은 무엇이냐 하면 연암의 열하일기 첫 비두를 말하는 것이니 뒤셋째 경자 우리 성상 4년 청나라 걸룡 45년 6월 24일 신미 아침에 적은 비가 온종일 와서 잠깐 개이다가 잠깐 그치다. 낮 뒤에 압록강을 건너 30리쯤 가다가 구련성에서 한데 잠잘 때 밤에 큰 비가 오다가 그치다. 처음 의주에 머물렀을 때 열흘 날에야 박물이 다 이러니 갈 길은 한참 바쁜데 비는 장마를 이루어 두 강이 한데 통하여 불어 넘치고 중간엔 쾌하게 개인지 이미 나흘이 되었으나 물은 더욱 극성스러워 나무와 돌은 함께 구르고 뿌옇게 흐린 물결은 하늘에 닿을 듯하니 대개 압록강은 건너는 바람이 가장 먼 까닭이다. 처음에 글월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연암의 기백에 취한 것이었다. 무슨 기백이었던가. 우리 성상 4년이라 대서한 뒤에 밑에다가 작은 글자로 두 줄에다가 갈라 쓰기를 청나라 걸룡 45년이라 쓴 연암의 그 호답무쌍한 기백에 취했던 것이니 이것이 곧 민족혼인 것이다. 이때의 연암의 처지는 나의 약관 때의 처지보다는 나으나 똑같이 다 한계 민족적인 부끄러움을 짊어진 사람들이니 나는 그때 나라를 잃은 지 10년 망국 서생의 한 사람이었고 연암 선생은 우리들 세대의 경지와는 조금 다르다 하나 인조 때 병자호란을 겪은 지 130여 년 뒤의 사람이라 청나라한테 칭신을 하는 명예스럽지 못한 부용지국의 서생이 되었으니 연암 선생과 나는 50보와 100보의 틀림은 있을지언정 선비의 울분한 경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나라 잃은 백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천자의 나라가 아닌 부용의 나라에서도 역시 연호를 독립해 쓰지 못하는 법이니
연암의 시대에도 공문서에는 청의 연호, 근룡, 강희, 가경, 도강 이외에는 우리의 연호를 못 썼고 내 시대에도 메이지, 다이쇼, 쇼와 이외에는 광모, 융희를 못 썼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으로서의 지원지통한 일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선민들은 이 외국 연호를 지극히 쓰기 싫어했으니 이렇기 때문에 공문서 이외에 조상께 제사를 지르는 충문에 유세 차갑자니 을축이니 하고 썼을 뿐이지 유세차 근룡 경자라든가 명치신해라고는 써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청에게 칭신하고 일에게 병합된 일에 공문서 이외에 쓰는 우리 민족의 한계무언의 철칙인 전통이었다. 왜냐하면 쓰기 싫은 까닭이었다. 내심으로 그들에게 굽히기 싫은 때문이었다. 고고한 민족의 긍지를 지녀서 천국의 연호나 일본의 연호를 일부러 피해가면서 세월의 흐르는 표시를 태세수로만 표현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왜 다시 연암에게 망연히 자실하였던가? 연암 선생은 그 전제에 후삼 경자의 풀이를 하였는데 어찌하여 뒤의 셋째 정경자라 했는가? 가는 길과 날씨의 흐리고 개인 것을 기록하여 달과 날짜를 해와 더불어 표시하자는 것이라. 어찌하여 뒤라 했는가? 숭정기원의 뒤인 때문이다. 어찌하여 셋째 경자라 했는가? 숭정기원한 뒤 세돌 되는 경자인 까닭이다. 어찌하여 숭정이라 일컫지 않았는가? 장차 강을 건너가려는 까닭에 휘한 것이요. 왜 휘했는가? 강 밖에는 청인이 사는 때문이다. 천하가 다 청나라의 정삭을 받드는 고로 감히 숭정이라 일컫지 못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가만히 숭정이라 일컫느냐? 명나라는 중환이 우리가 처음으로 명을 받은 상국이라. 숭정 17년에 의종 열황제가 사직에 순절하니 명나라가 망한 지 지금 130여 년이다. 어찌하여 지금까지 숭정이라 일컫는 거냐? 청인이 중국에 들어와 임금 노릇을 해서 선왕의 제도는 변하여 오랑캐가 되었는데 동역당 수천리를 이루어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키니 이는 명나라 집이 오히려 압록강 이동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비록 힘이 부족하여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하고 중원을 숙청하여 선왕의 예법은 광복하지는 못하나 다 능히 숭정을 높여서 중국을 보존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르러 나는 크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암의 머리는 역시 조선 사람이 아니요 가짜 명인이었다. 청나라는 배격할 줄 알되 명나라는 높이었고 명나라는 높일 줄 알되 제 나라는 높일 줄 몰랐다. 성상 4년 6월 24일이라고 쓴 것은 자기 나라의 명분과 대의를 위하여 춘추 필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서 망한 명나라의 대의를 위하여 쓴 것이니 연암 선생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명나라 사람이다.
130여 년 전에 이미 망해 없어진 명나라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조선보다도 자기 피를 받은 선대 민족보다도 오히려 추모와 동경의 회포가 지대하고 지고한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조선 사람이 명나라를 존숭하는 생각은 임진왜란 이후 명나라 10만 대병을 거느려서 외를 물리치고 조선을 구해 주었다는 데서부터 더욱 그 존대하는 도수가 높아진다. 이리하여 조선 민족은 명나라의 제조의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데서부터 더욱 절대의 숭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요, 자국의 주권은 주권이니 주권과 은혜는 엄연히 따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연암 선생의 글투대로 본다면 이것은 너무 지나친 몰아요, 몰국가요, 몰민족적인 글투다. 이때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하필 연암뿐이었으랴. 병자호란을 겪은 이래 우암 송시열 선생을 위시하여 존명배청의 주인은 조야에 팽배히 흘러내려왔으니 하필 우리는 연암을 건드릴 필요가 못 있으랴마는 연암은 그래도 정주 학파만을 숭배하는 조선 특유의 성리학파의 유종이 아니라 지구의 회전설을 인정하고 조선의 소화를 이야기할 줄 알고 양반을 야유하고 북화기의 서문을 쓰고 전제를 논하고 관홍 소초를 쓸 줄 아는 진보한 실학파의 한 사람으로 의연히 존명주의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한사 중의 한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효종 북벌의 진심은 다만 존명을 위한 북벌이 아니라 청을 멸케하기 위하여 명나라 유민과 더불어 손을 맞잡아 근곤일척의 큰 사업을 하자는 것이니 결코 조선을 잊어버리고 조선을 몰아시키면서까지 명나라 사람이 되어서 청을 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에 이르러 우리는 책을 듣고 다시 3번 생각할 바가 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40년 동안 일본의 철주 밑에서 해방되었다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국토는 양단이 된 채로 미소의 양대 세력은 남북으로 갈라져 움직여서 부자와 형제, 서로 원수가 되고 동족이 동족을 살해하게 되는 만고의 드문 꼴을 대하고 겪게 한다. 이때에 있어 우리는 양국가의 틈바구니에서 자칫하면 4대의 전철을 다시 되풀이하기 쉽다. 현실을 가만히 응시하여 제각기 가슴에 손을 얹어서 보라. 이곳에 우리의 판단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가명인, 가청인, 이 선민에 있었던 그와 같이 가소인, 가미인이 현대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직 완전 통일을 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건국된 지 이미 도를 지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엄연한 독립정부요, 어느 곳에나 예속되어 있는 정부가 아니요, 대한민족은 엄연한 독립국가의 민족이요, 속국이나 연방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배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고립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언제까지나 대한 사람은 대한민족의 긍지를 간직한 채 세계에 협력하여 모든 인류의 과학을 위하여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향상하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어느 한 나라의恩고를 받는다 하여 모라적이요 비동적이요 소화적인 관념을 가졌어도 아니 될 것이요. 어느 나라의 주의에 감명되고 공명되었다 하여 일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또한 자기를 망각하는 추태를 가져도 아니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 위급 존망지추인 분열된 이때에 있어 정의 심혼을 가다듬어 삼사해 보아야 할 때다. 실로 현실이 그러하지 아니하냐. 미국을 가본 사람은 미국을 세계의 낙원으로 예찬하고 소련을 가본 사람은 소련의 정책이 제일이라 주장하지 않는가. 슬프다 기막힌 사대 사상아. 맹세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보는 대한민족이 되어서 다시는 가명인 가청인의 길을 두 번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